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존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78세의 김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심각한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곧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하루 15분, 바로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하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고통을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통증도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고, 3달째에는 집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우울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가벼운 운동이 노인의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스트레칭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햇살을 받으며 하는 스트레칭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죠.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는 스트레칭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됩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김 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스트레칭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동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도 처음에는 침대에 누운 채로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스트레칭 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것이죠.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운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각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어느새 손가락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바늘에 실도 꿰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 할머니의 말씀처럼 작은 움직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운동이 됩니다. 손발 운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은 손목과 발목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들어 손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씩 진행하면 좋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목을 한번 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김 할머니의 이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결코 고통을 참으며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손목과 발목 운동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손목과 발목 운동은 노인의 균형 감각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형 감각의 향상은 곧 낙상 위험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9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93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91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그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김 할머니처럼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6개월 후에는 부축 없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박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노화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절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침대나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척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허리를 펴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10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금방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단 10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5분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이처럼 작은 시도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목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을 뒤로 젖히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추가 약해져 있을 수 있어 뒤로 젖히는 동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좌우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뻐근했던 것이 많이 나아졌어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편해졌고요. 박 할아버지의 경험은 이 운동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질 개선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매주 일요일 오후가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손녀들이 놀러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아이들 간식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손녀들이 오면 직접 과일도 깎아주고 손수 만든 쿠키도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작은 운동의 시작은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이 증가한 노인들은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 범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도 다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지하철을 타고 혼자 다녀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 능력의 회복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루 15분 스트레칭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김 할머니의 이웃인 75세 영숙 할머니는 김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경로당에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스트레칭을 합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여럿이 하니까 서로 의지가 돼요. 운동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변화도 확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운동은 이제 사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룹 운동이 노년기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운동하는 그룹의 어르신들은 혼자 운동하는 경우보다 지속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운동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져요. 우리 모임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젊은 분들이 저보고 롤모델이라고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항상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시작해요.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하면 근육이 놀라거든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운동 전 체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작해요. 이불 속 따뜻한 온도에서 하니까 근육도 부드럽고 관절도 덜 아프더라고요. 영숙 할머니의 이 방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유용한 팁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운동이 끝나면 항상 따뜻한 수건으로 운동한 부위를 감싸주신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 후에 한동안 찬 바람을 쐬면 근육이 놀란답니다. 계절에 따라 운동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는 겨울철 운동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는 방 온도가 낮아서 관절이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가 조금 뜬 오전 10시 정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하면 훨씬 편해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숙 할머니는 여름철에는 새벽 운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잖아요. 그때 운동하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단,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하지 않아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습도에 민감하거든요. 또한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편한 옷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운동복을 사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편한 옷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니까요. 박 할아버지의 이 조언은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적절한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사 습관도 함께 바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 1개와 두유를 마셔요. 소화도 잘 되고 운동할 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의 이 습관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운동 직전과 직후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운동하기 1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어요. 바나나 1개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런 세심한 습관이 꾸준한 운동을 가능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이 밀려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도 운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이나 낮 시간에만 운동을 해요. 영숙 할머니의 경험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도 안정됩니다. 요즘은 해가 뜨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기가 더 수월해졌죠.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 다음 날의 건강한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좋은 습관은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김 할머니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의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매일 밤 일기 쓰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영숙 할머니는 운동을 시작한 후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시로 써보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시집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져온 변화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병원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병원에 갔어요. 관절약, 혈압약, 당뇨약.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정기검진 외에는 거의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약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노인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3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돈이면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 선물도 사주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영숙 씨의 이 말씀은 매우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요양원 비용과 재가 생활 비용을 비교해 보면 건강한 독립생활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운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김 할머니의 손녀 12살 민지 양은 할머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하시는 스트레칭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따라해봤는데 저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할머니랑 같이 운동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손녀가 제 스트레칭을 따라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민지는 달라요. 주말마다 절 찾아와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박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특별합니다. 그의 손자는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노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졸업하면 노인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의 경로당은 이제 건강충전소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요. 다들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죠.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서 또 누군가는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역 보건소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올바른 운동 방법을 지도해주고 목요일에는 영양사가 와서 건강식단에 대해 조언해줍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영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전문가의 지원은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동네의 경로당들도 하나둘씩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구청에서는 건강한 노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모범 사례가 되어서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여요. 운동한 날에는 빨간 스티커, 못한 날에는 파란 스티커를 붙이는데 빨간 스티커가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영숙 할머니는 운동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날 한 운동을 간단히 적고 느낀 점도 메모해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두면 나중에 보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처음에는 허리 굽히기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번도 거뜬하다는 걸 숫자로 확인하면 기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더욱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봐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전에는 구부정했던 자세가 조금씩 바로 펴지는 걸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 할머니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감기에 걸려서 3주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처럼 몸이 뻣뻣하더라고요. 정말 좌절스러웠죠.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운동 모임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격려해 주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실패나 중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걸요. 영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한동안 운동을 쉬었어요. 다시 시작할 때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제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연 요양원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일까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5년 전 의사가 저보고 요양원에 가야 할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박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게 모든 노인의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의 투자로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여기에 중요한 조언을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김 할머니, 박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루 15분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접하실 수 있도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의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황금빛 노후 지혜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